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오늘도 영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지내고 있죠?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막 벌레도 많이 다니고 벌도 많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름이 오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 좀 따뜻해져서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뭐 날도 좋아지니까 이제 학교도 와야겠죠? 조만간 좋은 소식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 미국에 유학 갔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뭔가 축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축제냐면, 여러분 그 이태원 클래스 봤나? 이태원 클래스 가면 거기서 막 이태원에 막 분장하고 코스튬 입고 막 당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선생님도 이제 옷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놀러 갔습니다. 파티도 가고. 그래서 어떤 옷을 준비했냐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옷을 선생님이 준비해서 딱 갔습니다. 요 가발이랑 저 선글라스도 저렇게 동그란 건 없어서 좀 비슷한 걸로 사고, 옷도 딱 저 셔츠가 마음에 들었는데 저런 옷도 없어서 좀 비슷한 옷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거기 이제 그 이만한 뭐야 피스 목걸이 그거랑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번화가가 있잖아. 그 번화가 가기 전에 먼저 친구 집에 잠시 들린 거야. 이제 친구가 이제 자기 옷도 입은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옷 입다가 걔는 무슨 뭐지? 그 막 오토바이 폭주족 같은 뭐 그런 옷 입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이 옷 입다가 선생님 옷을 보고 너 오늘 좋다고 괜찮은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걔가 내가 아이템 하나 줄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맙지. 이 뭐야 외국인 친구가 뭔가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고 날 위해 뭔가를 준다고 하잖아.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그 꼭 하고 가겠다고 해서 이제 기대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기 옷장에서 넥타이를 하나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넥타이를 머리에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머리 하면 이상하거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딱 이 정도 이미지는, 이 정도는 볼만하잖아. 그냥 뭔가 재밌잖아. 근데 그 넥타이를 머리에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 넥타이가 솔직히 하기 싫었어. 머리에 그냥 딱 이 전에 딱 여기까지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주는데 친구가, 근데 이게 선생님 낚으려고 준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갔습니다, 파티에. 그래서 재밌게 놀았는데 뭔가 마음속에선 그런 거죠. 이 넥타이를 그냥 빼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러자니 이 친구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한테 받은 가치 있는 물건이지만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뭐 재밌게 노는 그 하루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울 내용이 있죠. 이번에는 그 하얀 코끼리라는 표현을 배울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부분은요, 교과서 37페이지 10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fraction, 이 부분 있죠? 네,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보시면, the expression white elephant. 자, 보시면, 이제 그 표현, expression 하면 표현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어떤 표현이냐면, white elephant. 자, 하얀 코끼리라는 표현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자, 왔습니다. comes from Thailand. 자, 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흰 코끼리라는 표현이 태국으로부터 넘어왔다네요. 자, 그럼 좀 더 알아보도록 해보죠. 자, long ago. 자, 오래전에 in Thailand. 태국에서는요. 자, white elephants were very rare. 그래서 white elephant, 흰 코끼리들이 어땠대요? 매우 rare 하면요. 여러분 그 스테이크 먹을 때 뭐 미디엄 레어 이러잖아요. 그때 뭐 레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쓰는 의미로는 이제 희귀한, 드문이라는 표현의 레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 거기 막 레어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니크템, 레어템. 그때 그 레어가 요겁니다. 희귀하고 드문 거. 그래서 이 흰 코끼리도 되게 드물었대요. 태국에서 오래전에. 자, 계속 보시면 자, whenever one was found. 자, 그래서 지금 whenev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른쪽 끝에 자, whenever 하면요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when이라는 관계 부사 플러스 ever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고요. 뭐 특징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이 복합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복합 관계 부사의 선행사는 따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선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 부사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whenever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 그 뒤가 어떤 요소가 빠짐없이 다 완전한 문장이 와요.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복합관계 부사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나올 때마다 좀 더 추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자, 의미는요, 뭐뭐 할 때는 언제라도, 주어가 동사 할 때는 언제라도, 뭐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줄에 이제 원을 보시면, 자,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원은요, 뭔가요? 하나? 원은 뜻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서 원은 부정대명사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로서 쓰인 건데, 자, 어떤 걸 의미하면, 앞서 나온 이제, 이 맥락이 그거잖아. 그 흰 코끼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거는, white elephant, 어떤 한 마리의 흰 코끼리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딱 특정한 흰 코끼리가 아니야. 그래서 부정대명사라고 말하고 불특정한 어떠한 것을 표현할 때 원이라는 대명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은요, 어떤 a white elephant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흰 코끼리가 자 was found. 자, 보니까 지금 수동태가 쓰였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그죠? 그 원래 문장은요, 능동문을 봤을 때 이거였을 거예요, 아마. Someone found one. 그 one은 그 흰 코끼리고요. 근데 요거를 수동태로 전환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수동태 전환할 때 여기 목적어가 어디로 가죠? 네, 주어 자리로 오게 되고요. 자, 수동태 변화할 때 필요한 추가되는 요소가 비동사. 그리고 PP형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주어였던 것은 뒤에 문장 마지막으로 빠져서 by something 이런 식으로 someone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요거 이 문장에서는요 누가 이걸 발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흰 코끼리를 누가 발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by someone을 생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수동태가 우리가 왜 변형을 시키냐 능동태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수동태로 전환을 하냐면요 그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특정한 그 주어가 그 빨간한 그 발견한 거 있죠. found 발견한 주체가 누군지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누가 발견했든 우린 상관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그 코끼리 하나가 발견된 거 그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뭔가 능동문의 주어가 의미적으로 중요한 주체가 아닐 때요. 우리는 수동태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one was found 하면요. 그 흰 코끼리 한 마리가 발견될 때라면 언제라도 혹은 뭐 코끼리가 발견될 때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 계속 보시면 found 다음에 it이 나옵니다. 요 it은요. 어떤 걸 가리킬까요? 그렇죠. white elephant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앞문장에 있는 저 원을 가리킵니다. it은 그래서 이것은 지시대명사로 쓰인 거여서 자, 이 원이라는 대명사는 부정대명사라 했죠? 불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it은요,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원은 그냥 어떤 흰 코끼리 한 마리, 뭐 특정한 게 아니라요. 어떤 거는 흰 코끼리 한 마리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it은 앞서 말한 그 코끼리, 어떤 코끼리냐면 발견된 코끼리. 그래서 특정한 거를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it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보시면 it was given to the king. 그래서 여기도 지금 수동태로 쓰였죠. 자, 그럼 능동태를 생각해 봅시다. 원래 문장은요, 요거였을 거예요. 자, someone gave it to the king.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것이 뭐였어요? 앞에 있는 거죠. 발견된 코끼리를 왕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전환할 거예요. 왜 수동태로 전환하냐? 이 summon이라는 주어가 우리가 의미적으로 지금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바꿈으로써 이 주어 부분을 날려버리고 정작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이 목적어 부분을 주어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수동태 문장 보시면 자, it was given. 자, it이 목적어가 가진 주어 자리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 필요하죠.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pp형, give의 pp형 given이 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주어졌대요. 누구에게? to the king.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그대로 내렸으면 되죠. 이거 by someone, 요거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생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 탄생된 것이고요. 정리해서 보면요. whenever부터 보시면 whenever one was found. 자, 코끼리 한 마리가요. 흰 코끼리 한 마리가 발견될 때마다 자, 그것은 그 코끼리는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the king, the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타일랜드에서는 생각해봐요. 우리 타일랜드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 자, 흰 코끼리, 희귀한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바치고 싶겠어? 왕에게 바치고 싶겠죠. 왕에게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를 왕에게 바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The king would, 이 부분을 시작하는 문장 보겠습니다. The king would then give it as a real gift. 그러니까 왕이, 자, would. 자, 그러면, 자, 이 전 내용이 뭐였냐면, 그 코끼리를 왕이 받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왕한테 코끼리를 주었잖아. 그게 전 상황이고. 그래서 the king would then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hen이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킹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줄 것입니다. would는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였어요? 아까 그 누군가가 왕한테 바친 그 흰 코끼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 코끼리를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면요. 밑에 줄에 to someone, 누군가한테 주는 거야. 근데 보시면 지금 가로 쳐놨죠? 보라색 가로. as a rare gift. 이게 삽입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게 사실은 give A to B 이런 모양인데 지금 삽입돼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가로 쳐놓고 해석할 때 간단히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as a rare gift 하면요. royal 하면요. 왕실의, 왕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를 주었는데 어떤 의미로 주었냐면 as a royal gift. 이거는 as는 뭐뭐로서 이런 의미겠죠. 자, 왕실의 선물로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냐면요. 밑에 줄에 to someone, 누군가에게. 이 someone은요. someone he did not like.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누군가. 그래서 지금 someone 다음에 he did not like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앞에 있는 someone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he부터 like까지 관계대명사절이죠. 근데 지금 like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가 이 뒷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someone과 he 사이에 who나 that 관계대명사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왕이 그 받은 흰 코끼리를요. 왕실의 선물로서 그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줄 것입니다. 야, 그럼 왜 줄까요?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건가? 왜 그런가 보죠. 자, 보면요. since, 그 다음에 since가 나옵니다. 여기서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since는 because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때문에 이유를 말할 때 나오는 접속사 since고요. 보시면 밑에 줄에 the beautiful animal, the beautiful animal 뭐죠? 네, 그 흰 코끼리죠. 흰 코끼리가요. cost a fortune. 자, cost a fortune 하면 거액이
들다 혹은 큰 비용이 들다 이런 의미를 가진 수거고 그래서 자 어떠한 비용이 드냐면요 자 to take care of 하면 무엇을 돌보다죠 그래서 to take care of 해서 돌볼 cost of fortune 큰 거액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흰 코끼리를 take care 하려면 큰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일종의 트랙 같은 거죠 자, 이 예쁜 코끼리 너 내가 아끼니까 줄게 줬는데 이 코끼리가 막상 너무 얘 키우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물보다는 폭탄을 주어진 셈이죠 마치 선생님이 이제 그 파티 가서 노는데 친구가 넥타이를 준 것처럼 이 넥타이를 머리에 하면 내가 보기에도 너무 뭐랄까 안 좋아 보기에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애써 자신의 물건을 나한테 내어줬는데 안 하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왕이 이제 흰 코끼리를 받으면 자신이 싫어하는 누군가한테 그 코끼리를 주는데요 왜 주냐면요 그 코끼리를 키우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다음 문장 nobody로 시작하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nobody could refuse such a present 자, 그래서 nobody 하면요 누구도 뭐뭐 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nobody는 자, 전체 부정을 하는 요 명사인데요 그래서 no라는 거 있잖아요 뭐 nobody라든지 no one이라든지 no가 붙으면요 이 no는 그 문장 전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nobody could refuse. 자, refuse가 뭐죠? 이거부터 보죠. refuse 의미가 뭐죠? 네,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nobody could refuse. 자,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뭐를? such a present. 자, 그러한 선물. such a present. such 다음에 관사 나오고 명사 present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such a present 그러한 선물을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nobody가 지금 맨 앞에 튀어나왔는데 지금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 이 누구도 거절했어 안 했어? 거절 못했죠? 그래서 지금 refuse가 부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no라는 요소가 그 문장 속에 있으면요, 여기서는 no가 아니라 nobody로 형태로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문장 전체가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한 번 더 봐볼게. 우리 일과에서 봤던 문장인데요. A friend of his dad regretted not doing. 해서 지금 그때 이야기가 그거였잖아. 그 아버지의 친구 중 한 명이 후회를 했습니다. regret. 뭘 후회했냐면요. not doing. 그래서 지금 not이 앞에 있는 regret을 수식해 준 게 아니라 not 다음에 나는 doing을 수식해 줬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not doing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not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doing만 부정을 해주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이 no 같은 경우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문장 전체를 부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not 같은 경우는 이 regret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regret이라는 동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doing을 부정하는 부분 부정이었다면 그거와 비교해서 no라는 부정의 요소는요, 그 문장 전체를 부정을 해서 이 nobody could refuse 이 부분 해석이 누구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부정되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러한 선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but it could financially ruin its owner. 여기서 it은 뭐겠어요? 그 코끼리, 선물 받은 그 코끼리가요. financially 하면요. financial 하면 뭐 재정적인 이라는 형용사에 ly 붙어서 재정적으로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ruin은요. 뭔가 파멸시키는 거야. 파괴하고. 그래서 파멸시키다 혹은 파산시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파산시키냐? it. 여기서 it도 그 흰 코끼리겠죠. 선물 받았잖아. 그 코끼리.
그 선물 받은 코끼리의 owner 하면 소유자,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로 own이라는 동사는 뭐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 정리해서 보시면, 자, 그것, 흰 코끼리가요, 재정적으로 그 코끼리의 주인을 파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도 그 선물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받은 선물이 그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파산시킨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moreover로 시작되는 문장부터 보죠. 자, moreover 하면, 자, 게다가 라는 접속사죠. 자, moreover, 게다가, it was a serious crime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 그래서 it이 나오네요. 맨 처음에 moreover 다음에. 여기서 it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그 코끼리일까요? 흰 코끼리죠? No fake. 자, 여기서 it은요, 그 코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가주어 it. 그래서 여기 it은 가주어 it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to 부정사가 이 문장의 진주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to부터 밑에 the king까지가 이 문장의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왜 가주어 진주어를 만들겠어요? 자, 만약 진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to 전체 부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주어가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이건 보기에도 안 좋고 의미 전달에도 방해가 돼. 그래서 it을 가주어로 두고요. 그 중요한 부분이 뒤로 빠져서 진주어, 투부정사 진주어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It was a serious crime. 자, 심각한, serious. 이거 뭐야? 그 조커의 명대사잖아. serious, 심각한 crime. crime 하면요. 범죄 혹은 죄. 범죄입니다. 뭐가요? 뭐가 범죄냐면요. to 이하가. to mistreat. 자, treat이라는 동사 뭐가 있죠? treat 하면 뭐 대하다, 다루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mistreat입니다. 잘못 다룬 거야. 그래서 보통 학대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이 내용에서는 이 잘못 다루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mistreat 하면요. 잘못 다루다. 자, 뭐를 잘못 다루는 거? A present from the king. 왕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뭐 잘못 다루고 뭐 대충 다루고 이러면 그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코끼리를 받아서 얘가 우리 재산을 탕진하잖아. 그러면 얘를 방치하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방치하면 이 코끼리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재산이 탕진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둘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왕한테 받은 선물을 그렇게 대하면 이것조차 범죄거든. 환장하겠죠? 이 받은 사람이. 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자, even riding it. 자, 심지어 riding it 에서 지금 오랜만에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ride에 ing 붙은 동명사 주어가 나와 있고요. riding it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이 it은 뭡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자, a elephant, white elephant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코끼리에 타는 것까지가 주어. 자, 동명사 주어는 수일치할 때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다음에 비동사로 was가 왔고요. 그래서 하얀 코끼리를 타는 것은요.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allow 하는 무엇을 허락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수동태로 변화한 데여서 not allowed, be not allowed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o 그래서 a white elephant was almost useless. 그래서 이 하얀 코끼리는요, almost 거의 어땠어요? 자, less는 부정적인 의미잖아. 그래서 useless 하면요, 쓸모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코끼리는요,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재산만 탕진하고 그 식량만 축내고 심지어 뭐 타지도 못해. 그냥 관상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뭔가 고급진 선물이지만 막상 실제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얀 코끼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서 보시면요. The expression. 자,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The expression, 그 표현. 그 다음에 컴마 나와 있죠? 컴마 다음에 introducing England in the 18th century. 이렇게 나오네요. 거기서 먼저 보실 거는 introduced. 지금 과거 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그 분사 부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자주 본 형태는 ing 형태였죠. 여기서는 과거 분사 구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this expression 다음에 과거 분사 구문이 삽입 컴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문장은 뭐였겠어요? 자, 원래 문장은 밑에 써놓은 대로 이 문장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뭐를 생략할 수 있어요? 네, as나 when 같은 접속사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보니까 this expression. 자, 주어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주어도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was가 있는데, 자, was의 원형이 뭐예요? be죠? be에 이제 ing 붙여서 우리가 원래 분사구문을 만들어주잖아요. ing 형태로. 그래서 이 was를 being으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introduced 앞에 being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introduced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이 being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없어지고 이 being도 생략이 돼서 남은 것이 introduced 이것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introduced 과거 분사 구문 보시면, 자, 이게 소개되었습니다. 뭐 도입되었대요. 어디에? in England. 자, 잉글랜드 영국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언제냐면 18세기에 18th century 해가지고 이때 도입이 되었는데요. The expression, 그 표현은요 turned out to be. 자, 이 표현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turn out to be 이러면요 뭐뭇이 밝혀지다 혹은 뭐뭇이 드러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있죠? 신문이나 기사 그런 데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turn out 대신에 prove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ove to be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turned out to be useful. 자, 어떻게 밝혀졌대요? useful 유용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유용하냐면요, for 부분 뭐에 대해서냐면 describing. 자, for 다음에 for의 목적으로 뭐가 왔어요? 네, 동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describing은 동명사고요. 자, 동명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describing부터 밑에 줄에 buildings까지가 동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동명사 부분 해석해 보면, 자, 뭐 하는데 유용했냐면 describing 묘사하는 데에 유용했대요. 자, 뭐를 묘사하냐면 밑에 줄에 costly는 뭐죠? cost 하면 비용, 값이잖아. 그래서 costly 하면요 값 비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뭐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요. 그 여러분 전미사 ly 알죠? 자, ly는 보통 뭐 만들 때 써요? 부사에 많이 보이잖아. 뭐 suddenly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전미사 ly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usually처럼 부사로 만드는 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costly처럼 형용사를 만드는 ly가 있어요. 전미사 ly.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먼저 usually부터 보시죠. 자, usually는 원래 usual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usually라는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봐야 돼요. usually한 형용사 있죠? 품사가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ly가 붙으니까 품사가 뭘로 됐어요? 부사로 됐다. 그래서 usually라는 게 생긴 거고. 자, 또 다른 원리로 costly 보시죠. costly에서 cost는 아까 값이잖아. 값이라는 명사에 ly가 붙었습니다. 명사에 ly가 붙으니까 품사가 뭘로 변했어요? 네, 형용사, costly라는 형용사가 되었죠. 그래서 전미사 ly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형용사에 ly 붙은 형태는 부사를 만들고, 명사에 ly가 붙은 형태는 형용사를 만든다.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단어 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뭐 알면 좋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costly 하면 값비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costly but useless. useless 뭐였죠? 쓸모없는 이었죠? 그래서 값비싸지만 쓸모없는. 그래서 지금 costly와 useless가
등위 접속사 but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비싸지만 쓸모없는 public, 공공의 building, 건물 를 묘사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뭐 우리 동네에 공공시설이 하나 생겼는데 비싼 시설이야. 근데 막상 근데 우리 동네에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시설인데 필요는 없는 어떤 건물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묘사할 때 이 하얀 코끼리란 표현, dispersion, 이게 좋네. 이게 이제 밝혀졌다는 거야, 영국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계속 보시면 네, today.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인데 여러분 가보죠. 자, today. 자, 오늘날에는요. 자, it is used to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it이 나오네요. 저기 it은 뭘까요? 이건 지시대명사에서요. 앞문장의 이 부분 dispersion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자, is used입니다. 지금 use가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능동문일 때는 요거였겠죠. People use it to refer 블라블라 나가는 형태로. 그래서 이걸 수동태 만들 때 자, 목적어를 어디로 옮겨줘요? 네, 주어 자리로 옮겨주고. 자, 수동태 만들 때는 뭐를 또 추가해줘야 돼? 비동사 넣어주고요. 그리고 동사 형태를 pp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it is used to 블라블라 해서 지금 밑에 문장처럼 문장이 형성된 거고요. 그 사용이 되었는데요. 밑에 줄에 to 보이시죠? 자, 여기 to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였냐면요. refer to 하면요. 뭐뭇을 언급하다. 나타내다. 그래서 anything,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표현 중에 비슷한 거 세 쌍둥이가 있어요. be used to. 또 하나는 be used to. 똑같은 형태죠? 근데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used to.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 사용된 be used to는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생김새는 be used to지만 사실 이 to 부분은 투부정사야. 그래서 따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be used. 그래서 use의 수동태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거야. 수동태형이니까 use의 수동태 사용되다. 근데 만약 to 부정사가 있다.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be used to. 똑같은 형태인데요. to 다음에 잘 보세요. 이번에는 품사가 뭐가 와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동사가 왔으면 10중 8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be used to인데 명사가 왔다. 혹은 동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때는 수거의 의미를 가져서 뭐뭐에 익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used to 하면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뭔가 규칙적인 습관 같은 거 있죠? 우리 used to는 would와 많이 비교되잖아요. would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을 말할 때 많이 쓴다고 하고, 이 used to는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쓴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비슷하니까요. 지금 이거 배우는 김에 한번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표현, 하얀 코끼리라는 표현은 자, 사용되는데요. 뭐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이 되냐면 anything 다음에 대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동사가 또 나왔어. 그럼 이건 feel이 옵니다.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인가?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that부터 아랫줄에 someone까지가요 한 묶음이고 앞에 있는 anything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hat절에 주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절 보시면요. 자, might be costly and useless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아마 자, 값비싸고 쓸모없을지 모르는 어떤 것. 누구에게냐면 to someone, 누군가에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값비싸고 쓸모없을지 모르는 어떤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이잖아. 흰 코끼리가 어떤 의미였어요? 값비싼데 쓸모없는 거. 그런 얘기 할 때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흰 코끼리에 대해서 쫙 마지막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뭐랄까, 오늘 하얀 코끼리 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도 이제 학생 때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집이 좋대. 저 문제집이 좋대서 막 삽니다. 비싸게 사는데, 정작 다 보진 않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학생은 그 산 거 족족이 다 푸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 교재들이 뭔가 하얀 코끼리였어. 값비싸게 샀는데 막상 풀어보지 않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뭐 괜찮은 거, 솔직히 시중에 문제집은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뭔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정해서요. 그 한 권을 끝까지 풀고 또 풀고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마스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뭐 얕게 여러 개를 보기보다는 뭔가 깊게 하나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얀 코끼리에 대해서 White Elephant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Black Sheep, 검은 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 검은 양은 뭘까요? 네, 다음 시간에 보시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안녕.